오늘은 오랜만에 시황 정리를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시장 전망에 대해 말씀을 많이 안 드렸는데 그 이유는 기존의 관점에서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딱히 달라진 것이 없는데 앵무새 같이 똑같은 말을 반복할 수도 없고 해서 시황에 대해서는 특별한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기존의 제 관점이라는 것은 첫째, 이제는 금리가 많이 오르던 적게 오르던 주식시장에 금리가 큰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는 잊어버리자는 것이었고, 둘째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계속 매수의 관점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금리입니다. 방송을 보다 보면 요즘도 금리 인상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은 뭔가 좀 촌스러운 느낌입니다. 아니, 아직도 금리 얘기야?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CPI, PPI 등 각종 지표는 물가가 예상보다 여전히 높게 유지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으며 각종 고용 지표도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연준 위원들이 추가 금리 인상과 고금리의 필요성을 연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 연준이 금리를 0.5% 올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주 중반에 미국 주식시장이 조정을 보였습니다. 닐 카시카리 미네아폴리스 연은 총재는 다음 FOMC 정례 회의에서 0.25% 인상과 0.5% 인상의 가능성을 모두 열어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시장에서는 3월에 다시 빅스텝을 밟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생겨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채금리도 다시 상승을 해서 작년 12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에서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후반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주식시장을 안정시키는 두 가지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틱 연은 총재의 발언입니다. 보스틱 총재는 0.25% 금리 인상을 확고하게 지지한다고 밝혀 빅스텝에 대한 시장의 공포를 완화했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일단 0.25% 금리를 올린 후 상황을 지켜보는 것이 옳다는 입장입니다. 둘째는 유럽의 빅스텝 가능성입니다. 유로존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유럽 국가 중에서 경제 규모 1위인 독일을 포함해 7개국의 물가 상승률이 전월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에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 인상폭을 줄일 가능성은 더 떨어졌습니다. 참고로 유럽 중앙은행은 작년 12월에 이어 지난달에도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3월에도 빅스텝을 유지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언론 매체에서는 유럽의 인플레가 잡히지 않으면서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0.5%나 올리는 것은 악재라고 쓰고 있지만 저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환율 때문입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최근에 환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유일하게 걱정이 되는 부분은 달러 인덱스의 상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유럽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하면 유로화가 강해집니다. 유로화는 달러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통화입니다. 유로화가 강해지면 달러는 안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럽의 금리 인상은 달러의 안정화에 기여를 할 것이고 그래서 자산시장에는 긍정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왼쪽 차트는 달러 인덱스 3개월 추세입니다. 최근에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금요일에는 급격하게 하락을 했습니다. 오른쪽 차트는 지난 금요일의 달러 인덱스 추이를 보여줍니다. 어쨌든 특히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의 발언으로 미국 국채금리가 하락했고 주식시장이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전날 4%대로 올랐던 국채금리도 3%대로 하락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달러도 약세로 돌아섰습니다. 특히 지난 금요일 주식시장의 특징적인 움직임은 공매도의 쇼 커버링입니다. 연준에서 3월에 금리를 0.25%만 올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다시 자산시장의 강세가 예상되었고 그래서 쇼 포지션의 투자자들이 급격하게 커버링에 나서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물량이 많은 종목 위주로 큰 상승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공매도량 상위 30개 기업 중 평균가 대비 대비율 상위 10개 기업입니다. 이 중에 2차전지 관련주가 여러 개 있는데
저는 2월 말까지 2차전지 관련주가 상승을 한 이유는 그동안 증권가에 나돌았던 테슬라 직접 납품 가능성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우리나라 소재업체들이 테슬라에 직접 납품을 한다는 얘기가 소문으로 돌면서 주가가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실제로 LNF가 테슬라와 직접 계약을 했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뉴스를 계기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공매도 쇼 커버링 때문에 금요일에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제 예상이 빗나갔는데 향후 어떻게 움직이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기존 관점이라는 것의 두 번째는 주가가 조정을 보일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주가가 바닥을 확인했으므로 매수에 나서야 한다는 말씀을 작년 10월 22일에 드린 후에 이러한 관점을 5개월간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의견은 아직도 동일합니다. 참고로 작년 10월 21일은 지금 보시는 지점입니다. 방송을 보면 몇몇 주식 전문가분들은 앞으로 코스피가 한번 크게 하락을 할 거니까 그때 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물론 조정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올 거니까 주식을 보유하지 않고 조정을 기다린다는 건 좋은 전략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조정이 오면 그때 대응을 해도 상승한 것만큼은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조정은 나중에 생각하고 지금은 일단 상승에 집중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로봇주와 AI주가 가다 쉬다를 반복할 거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아직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로봇 관련과 AI 관련이 돌아가면서 시세를 줄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GPU는 원래 고해상도 그래픽을 렌더링할 때 필요한 계산을 강화할 목적으로 설계되었습니다. GPU는 데이터를 병렬 처리하는 구조라 방대한 연산을 신속하게 수행하는 것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연구자들은 딥러닝 응용 프로그램에 필요한 계산이 그래픽 렌더링에 필요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그래서 일제히 GPU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GPU가 AI용 주요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빠르게 진화했습니다. GPU로의 이런 전환은 2012년부터 시작된 딥러닝 혁명을 가능케 한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특히 2016년에 이세돌과 알파고의 바둑 대결 이후로 AI가 부각되면서 GPU 제조업체인 엔비디아의 주가가 큰 폭으로 뛰어올랐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가 엔비디아 10년 차트입니다. 엔비디아는 2016년 1월 초에 8달러 24센트에서 시작을 해서 2020년 말 130달러 55센트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5년 만에 무려 15배가 올랐습니다. 챗GPT로 시작된 AI 바람은 이세돌과 알파고의 AI 바람을 연상케 합니다. 어떤 종목일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그 당시 엔비디아와 같이 10배 이상 수익을 주는 AI 대장 종목이 나타날 것이고 AI 관련주의 전반적인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냥 거품이라고 무시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어떤 종목이 AI의 진정한 수혜 중인가라는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드린 말씀은 제 생각일 뿐이니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